K-뷰티의 인기에 올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미국을 제쳤다고 합니다. 이 현 추세대로라면 한국이 이 프랑스의 뒤를 이은 뷰티 최강국에 등극될 것이라는 전망들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장품주들의 랠리, 그 중에서도 아직 저평가된 ODM, OEM 관련주는 어떤 겹이 있을까요? 오늘의 주화리그 1위 겹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세입니다. 요즘에 그래도 장이 좀 올라와서 그런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또 달아주시니까 영상 올릴 맛이 납니다. 그래서 또 빠르게 돌아왔고요.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좋아요와 댓글은 주쌤의 어깨춤을 추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댓글들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올리시면은 제가 하트 이렇게 꾹 눌러드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카톡방 제가 지난주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벌써 1000분이 넘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제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톡방에는 제가 TV방송에 가지고 나가는 관심 종목들 다시 정리해서 가격 전략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실시간으로 장중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나 여러 가지 정보들 알차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장 올라오는 아주 좋은 시기에 제가 올려드리는 무료 정보들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또는 댓글에 제가 링크 올려놨거든요. 링크 통해서 톡방에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톡방 운영 시간은 보통 장중에 운영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관련 주제 화장품주 관련해서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제가 화장품주 영상을 그래도 틈틈이 올려드려 왔습니다. 지난 3개월 전에도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기도 했었고 1개월 전에도 마찬가지로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영상 속의 종목들 지금 최근에 시세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죠. 오늘은 이 화장품주 중에서도 나름대로 좀 섹터, 세부 섹터로 들어가서 이 ODM, OEM 관련 종목들 리뷰를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 관련 내용들을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은 관련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K뷰티 올 화장품 수출에 미국도 제쳤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이 수출 호조세 이어나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급격하게 올라오다 보니까요. 지난주 이제 주 후반부 기점으로 해서 시장도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 관련 이제 이슈도 나올 거고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 간의 그 통상 무역 협상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갈 동안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라고서 생각을 해보면 7월 달이면은 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7월 달 동안에는 계속해서 관심 쏠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지금 올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화장품 수출액이 미국의 수출액을 밑돌긴 했었는데 4월 달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수출액을 역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화장품 수출액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화장품 수출액에서 프랑스와 미국, 독일에 이어서 4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독일을 제친 이후로 3위로 한 단계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프랑스와 이제 우리나라가 나란히 이제 뷰티 최강국으로 이제 등극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수출이 북미를 넘어서 유럽으로도 지금 보폭을 넓혀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중동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는 하반기에는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지금 미국 시장에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시장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과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이제 1위 국가는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한령 이후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주춤하긴 했지만 올해부터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지금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향 모멘텀도 이 화장품 섹터 쪽에 충분히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3분기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은 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면세점에서 또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게 뭡니까? 또 화장품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있는 게 화장품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ODM, OEM 섹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디 브랜드라든지 이런 여러 업체들도 같이 함께 이런 여러 기업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위 기업부터 같이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3위 기업은요, 코스맥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ODM, OEM 관련주들 3위, 2위 기업은 지금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설명드릴 3위, 2위 기업의 경우에는 다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위 기업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기 영업이익 역시도 13% 정도 증가했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맥스의 1분기 호실적을 이끌 수 있게 된 거는 한국 법인 매출이었습니다. 한국 법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5% 정도 늘었고요.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 역시도 14% 정도 증가한 부분이 1분기 이제 호실적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고기능성 겔 마스크와 더불어서 색조 제품이나 선케어 등 전 제품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해외 매출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의 동남아 법인이 지금 가파르게 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법인과 태국 법인 매출이 각각 200~300억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22%, 거기에다가 태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1% 정도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선케어 제품과 클렌징 제품 판매가 크게 뛰었다고 하고요. 태국에서는 선케어 부문이 급성장하면서 기초 부문이 영업 호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제력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주 소비층인 MZ세대 쪽에 그 소득원이 높아지면서 품질과 또 기술력, 또 가격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제품들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코스맥스가 2026년도 9월 정식 가동을 목표로 해서 현재 태국에 신공장을 건립 중에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동남아 국가인 인도네시아 역시도 지금 신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캐파 확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까지 늘리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 모멘텀을 타면서 코스맥스가 현재 날개를 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약간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룹 내 이제 지분율만 좀 따져봤을 때 지주사인 코스맥스 BTI 지분율에서는 장남 이병만 대표가 19.95%, 차남 이병주 대표가 10.52%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차남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 NNM 지주사 지분 9.43%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상 두 형제 지분이 지금 엇비슷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주가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맥스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확실히 코스맥스가 올해의 경우에는 확실히 ODM, OEM 관련주들 중에서 신고가 움직임을 보여주는 맏형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순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차트 점수 보니까 지금 95점이거든요. 지금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정확히 한 4월에서 5월 기점으로 해서 지금 2달째 내리 지금 상승세에 보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데드크로스 없이 6월 달에 21선 구간대 지지받아주면서 올라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만약에 종목 대응을 하신다 한다면은 21선 구간대를 이탈하게 됐을 때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조정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5만 원 선 이탈 여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고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추세 흐름 상방 일단 보면서 하단에 대한 대응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2위 기업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2위 기업은요, 한국콜마입니다. 사실 제가 방송 나가면서 한국콜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많이 아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저희 또 VIP 시청자분들이 한국콜마를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계십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번 4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안 팔았었거든요. 안 판 동안 또 조정이 또 길게 이어지면서 40% 수익이 급감하면서 한 10%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어느덧 지금 수익률이 80%에서 100%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목표로 했었던 구간대까지 다 올라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VIP 시청자분들도 자율로 좀 매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안내를 도와드릴까 하는 또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국콜마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도를 이제 서서히 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국콜마 지난해보다도 올해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썬케어나 기초, ODM 호조로 인해서 2분기 역시도 영업 마진이 좋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사실 제가 그 한국콜마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 도와드릴 때도 10만 원 선을 이제 목표로 봤었거든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상단이 조금 더 열려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도를 하면서 가는 구간이라는 점을 염두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콜마가 지금 계속해서 기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주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미국의 이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 리스크로부터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에서는 우리가 조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호 관세 재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쪽에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원가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화장품보다는 사실 자동차나 철강 이런 쪽의 분야가 조금 더 타격을 많이 받겠지만 관세 이슈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타격을 덜 받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그런 이제 품목 중 하나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런 관세 부과에 대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일단은 공장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관세 리스크로부터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썬케어 관련해서는 수주 강자이기도 해서 지금 올 여름 시즌에도 이 썬케어 수주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매출 호조세를 누리지 않을까라고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미국의 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연간 캐파가 6,800만 개에서 거의 2억 개 정도로 대폭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마진 스킨 ODM 수주
중심으로 해서 공장을 운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이제 부문들에 있어서 향후 이제 미국 법인의 매출 성장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본 바 흥국증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미국 법인의 2025년도 매출 성장률은 100%, 내년 매출 성장률은 34%. 그러니까 미국 법인 성장률이 올해는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콜마의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고공행진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이 경영권 분쟁에 따른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지금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권 분쟁이 약간 좀 불이 지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윤동환 그룹 회장의 2세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 B&H 대표 간 다툼, 이 다툼으로 인해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나오면 결국 이제 지주사 쪽 같은 경우에는 지분 경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과열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콜마홀딩스가 지주사 그 상법 개정안 이슈와 함께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뭐 고려아연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과열된 고가를 찍어주고 나서는 어김없이 하락 속도도 굉장히 빨리 나왔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면서 콜마홀딩스는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부인 한국콜마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고려해서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코스맥스는 외국인 매도세도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장대 양봉으로 추가적인 흐름 뽑아주기도 했었죠. 기술적인 움직임 봤을 때도 여전히 한국콜마도 정배열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배열 흐름이 올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이 오늘은 이제 10만 원대도 찍어줬기 때문에 10만 원에서 이제 13만 원 구간대에서부터는 이 차익을 해주려고 하는 세력들의 심리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하단에 대한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콜마 역시도 데드크로스 여부, 9만 원대 하단 이탈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라는 조언도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망의 1위 기업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다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부담스러운 종목들 가지고 오셨네요 하실 수 있거든요. 자, 1위 종목 공개 앞서서 돈이 되는 정보 채널 머니즈라이프 와이프 채널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도 꾹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톡방 입장 인원을 3,000명으로 지금 한정해 놨는데 벌써 1,000분이 넘는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톡방 문 닫히기 전에 넘어오셔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무료 정보들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또 소통 방송도 무료 방송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무료 방송 진행할 때 공지 역시도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넘어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또는 댓글 통해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위 기업은요, 코스메카 코리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 앞선 두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못 올라갔는데 뭐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생각을 해봤을 때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가 사실 투톱으로 달렸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주가가 이제 부진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과도하게 조정을 주면서 이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코스피로 만약에 이전 상장하게 된다면 대외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에 있어서 코스피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또 생기는 거니까 외인 자금의 유입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또 그런 부분들이 향후 또 주가상의 모멘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조정을 좀 과도하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코스메카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법인 이슈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쪽에서 또 중국향 또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단행하긴 했지만 중국 쪽에서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상 이런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주도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가동률 저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코스메카 차이나 쪽에 있어서 실적 이제 후퇴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한 적자 이런 이제 부분들이 결국 이제 한국 법인 쪽에서 이제 메꿔줄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던 게 또 미국 쪽에서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쪽에서 그 수주 관련해서 재고 조정이 또 일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환경이나 결국에는 뭐 자회사 법인 이런 관련 이슈들로 인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모멘텀을 타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로 봤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내년 영업이익은 800억대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주가상 선반영이 된다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기술적인 움직임 보시면 한국콜마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최근 들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이제 5월달 기점으로 해서 움직임이 전환되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현 시점에서는 지금 정배열로 전환되면서 한 달째 26주 신고가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차트 점수가 86점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0점대로 올라설 날이 머지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좀 쭉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쭉 당겨서 보시면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작년 이제 9월달 기점이었죠. 작년 9월달 기점으로 52주 신고가 찍어줬었는데 현 구간대가 6만 원대예요. 그래서 기존 이제 52주 신고가 구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시점에서 약 2만 원 정도 레벨업된 그러면서도 이제 헤드앤숄더 구간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또 구간대이기도 한데 8만 원대, 8만 원대 진입 가능성은 굉장히 좀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1위 기업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ODM, OEM 관련주로 1등 기업 꼽아봤습니다. 물론 지금 ODM, OEM 관련 종목들 다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 종목들 모두 다 추세상 일단은 흐름은 좀 견조한 움직임들 7월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들 잘 선택해서 공략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